매력의 법칙. 자, 여러분, 매력적인 인생을 살아나가야 되는데요. 여러분 자신이 매력이 넘쳐야 되겠지만은 인생 자체가 매력적인 인생이 돼야 되는데, 첫 번째 원리는 이제 편안한 마음을 가져라. 인생의 그 불행의 원인이 있다 그러면 이제 욕심이죠, 욕심. 욕심이 지나치면은 화가 된다. 이제 그런 말도 있고, 그 인생의 모든 불행의 원인은 욕심에서 비롯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는 조금 이제 철학적으로 인문학적으로 좀 구분해서 말해야 되기도 해요. 욕심이 전혀 없다. 그것도 문제죠. 왜 그러냐면 이제 인간의 행동이라는 게 욕심에서 비롯되는 거니까, 철학적으로 보면은 자본주의라는 게 인간의 욕심에 따라서 인간의 그 이기주의와 욕심에 따라서 이 자본주의라는 게 움직이는 건데,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런 면하고는 좀 구분을 해야 되겠는데, 여기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나친 욕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욕. 욕심이 너무 지나쳐서 자신에게 화가 될 뿐더러 또 주변 사람들에게 그게 이제 해로 비춰질 경우에, 그런 경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욕심을 없애라는 거지, 욕심을 0으로 만들어라,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좀 근본을 좀 잘 모르고 한 얘기인데, 그래서 인생의 불행의 원인은 욕심에서 비롯이 되는데, 이제 과욕이죠. 이 과욕을 없애기 위해서 욕심을 없애려면은 욕심을 없애게 되면은 편안한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살아가면서 인상 써가면서 그냥 이 세상의 모든 고민을 떠맡은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변에. 그러니까 너무 긴장하고 자기 자신을 또 너무 지나치게 생각을 해가지고 미궁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되면은 편안한 마음을 얻을 수가 없는데,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이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 요 노하우들을 한번 여러분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인생을 살고 사회활동을 하고 인간관계를 갖기 위한 그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안정이 필요한데, 안정. 그러니까 마음과 육체를 편안하게 쉬게 하고 안정을 취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마음이 편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몸이 아파서 이제 병원을 방문하게 되면 이제 의사들이 보통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세요, 이제 그 말을 많이 하잖아요. 심신을 쉬게 하고 안정을 취해라. 이게 이제 사실은 그 인생의 인간 활동 생활의 가장 기초가 되는 건데, 그 다음에 편안한 마음을 유지하기 위한 두 번째 노하우는 즐거운 마음을 가져라. 즐거운 마음. 즐거운 마음에 반대되는 건 뭐가 있을까요? 우울한 마음, 슬픈 마음, 화난 마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람이 뭐 즐거운 마음만 가질 수는 없겠지만, 이제 그 비중을 좀 높이 하라는 거죠. 즐거운 마음을 가질 수 있게끔. 왜 그러냐면, 인간이 화를 낸다는 건 뭐 이성적으로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순간적인 그 자극에 의해서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그게 튀어나오는 거니까요. 슬픈 감정도. 누가 죽었다 그러면 슬픈 감정이 바로 생기지, 즐거운 마음으로 자기의 마음을 평정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제 그 100%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비중을 좀 높이려는 거죠. 즐거운 마음으로 모든 일에 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좋아서 일하려는 거죠. 일하는 것 자체가 좀 즐겁고 좋아야 되는데,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그런 어떤 자부심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억지로 힘들여서 한다 그러면 참 이게 몸도 망가지고 마음도 망가지고 쉽지 않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즐거운 마음으로 일에 임하고 그에 따라서 능률이 오르고 또 좋은 결실이 나타난다 그러면 참 좋은 거죠. 세 번째 노하우, 편안한 마음을 갖기 위한 세 번째 노하우는 모든 일에 계획을 세우고 일을 순서대로 처리해 나가라. 그러니까 계획성이 없다 그러죠. 계획성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변에 보면은 또 CEO가 돼서도 어떤 계획성 없이 막 닥치는 대로, 그러니까 급한 일부터 처리라는 거죠. 일의 이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데, 그 리더십의 원리에 보면 이제 그 시간 관리와 이제 우선순위의 법칙이 있습니다. 근데
일을 우선순위에 따라서 시간을 관리하면서 처리하는 게 아니라 급한 일, 그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그러나요? 그 급한 일부터 처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의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순서대로 막 이 일 저 일 막 닥치는 대로 그냥 막 하다가 보면은 정말 내가 하기 싫거나 힘든 일, 그 중요한 일인데도 그걸 방치하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렇게 됐을 때는 나중에 가서 수습할 수 없는 아주 엄청난 일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 하기 싫은 일, 이게 참 문제예요. 하기 싫은 일이 있는데 일이라는 게 쉽지 않죠. 일을 즐겨서 모든 일을 100% 할 수 있다 그러면 참 그거는 수지 맞는 일인데 행운하고, 근데 일이라는 게 하다 보면은 정말 하기 싫은 일이 있어요. 아주 곤란하거나 시작이 반인데 사실은, 근데 시작을 자꾸 머뭇거리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하기 싫은 일일수록 신경을 써서 우선적으로 처리를 해 나가야 되고, 자, 네 번째 노하우는 너무 서두르지 말아라.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한꺼번에 처리하려고 서두르지 말아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인간의 능력이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고 해도 특별한 재능을 갖고 있다고 해도 일을 동시에 처리하는데 그게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사람이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일을 동시에 여러 가지를 못하는 사람도 있고 일을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연구 분석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일을 직렬형으로 한 가지 하고 또 한 가지 하고 이렇게 해나가야 일이 처리가 되는 사람이 있고, 일을 동시에 조금씩 이렇게 컴퓨터가 일을 하듯이 컴퓨터가 이제 업무 처리를 하듯이 그런 식으로 해서 병렬식으로 일 처리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 자신이 그렇습니다. 제가 병렬식으로 컴퓨터 이제 그 작업하듯이 컴퓨터에서 보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동영상도 만들고 동영상도 제작하고 영화도 보고 뭐 한글로 저기 뭐 한글이나 워드로 문서 제작도 하고 파워포인트로 뭐도 했다가 인터넷 조회도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자신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 말도 그래요. 보면 여러 사람이 동시에 한다. 그러면 이제 여기 한 10명이 그 한 룸에 모였다. 미팅에 10명이 같이 대화를 나눈다. 그러면은 그 이야기를 동시에 듣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 사람 이야기를. 그리고 자기가 얘기하는데 다른 사람이 한두 사람이 얘기를 하면 집중이 안 돼서 얘기를 못 하게 되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동시에 7, 8명, 10명하고 같이 대화가 가능해. 내가 얘기하면서 그 사람 얘기도 들을 수가 있고, 다른 사람이 하는 얘기를 같이. 그러니까 그건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 사람마다. 사람의 성격이나 그 품성이나 그 달란트에 따라 다르겠죠, 그거는. 자, 그래서 네 번째 노하우의 핵심은 이제 너무 서두르지 말라는 거죠. 서두르지 말고, 침착하게 해나가되 이제 집중하라는 거, 집중. 근데 이 집중 능력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의 환경이나 성격이나 사람의 그 재능에 따라 좀 다르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노하우는 올바른 가치관을 가져라. 자,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느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느냐, 신경질적으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이제 자신감 있는 태도로 받아들이느냐, 여기 따라 전혀 다르죠. 그 결과가 전혀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세상 어떤 일이든지 그 일 자체를 부정적으로 또 이게 아주 난제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은 그 해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노하우는 자신감을 가지라는 거죠. 자신감을 가져라. 자신감을 가지고 일에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하는 일에 최고가 되라는 거. 최고가 되라. 참, 이 말은 좋은 말이네. 자, 그래서 흔히 이제 꼬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되라. 이제 이런 말도 있는데요. 이제 그 말을 또 이렇게 좀 씹어가지고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분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좋은 뜻으로 생각을 하면은 항상 머리가 되려고 노력을 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고,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됨으로써 진취적이고 남보다 앞서고 또 다른 사람을 보호하고 다른 사람에게 조언도 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역할이니까. 자, 그래서 인생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어떤 일에 임하고 문제를 다루는 방식에서 이 자신감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자신감이 참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 노하우는 편안하고 느긋한 마음을 가져라. 이건 뭐냐면 불안해하지 말라는 얘기죠. 불안해하지 말아라. 그래서 사람이 어떤 일을 처음 시작할 때
첫 번째 단추를 누를 때하고 두 번째 단추, 세 번째 단추 이렇게 다 다른데 첫 번째 단추를 이렇게 낄 때 그때가 제일 힘들고 어렵고 불안을 느낀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추를 끼고 또 세 번째부터는 이제 숙달이 되면서 편안해지고 그거를 이제 우리가 드라이브 할 때도 좀 느껴지겠더라고요. 공항에서 집까지 드라이브를 한다. 미국에는 이제 고속도로가 이제 프리웨이라 그러고 주마다 조금씩 이름은 다른데 주하고 주 사이를 연결해 주는 도로도 있고 간선도로도 있고 그런데 그 공항에서 집까지 이렇게 그 고속도로가 오게 되는데 굉장히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넓은 도로가 많습니다. 보통 12차선, 뭐 16차선도 있고 그런데 그 도로가 그냥 꽉 찰 정도로 그 굉장히 많죠. 차들이. 그런데 거기가 이제 처음 가보는 지역이다. 그럼 굉장히 지루하고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도로를 두 번째 가고 세 번째 가고 공항에서부터 집까지 이제 운전을 처음에 했을 때는 지루하고 잘 모르고 지리를. 그런데 두 번째 갈 때, 세 번째 갈 때 자꾸 갈수록 10번, 20번 자꾸 갈수록 익숙해지고 이제 알잖아요. 여기서 이제 어디로 빠져서 이제 지도를 안 보고 그다음에 이제 그 GPS 이용 안 해도 이제 대략은 아니까. 그리고 시간이 빨리 가. 아는 길을 가니까. 그러니까 이 일곱 번째 노하우는 그런 겁니다. 불안감을 느끼지 말고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면은 업무 처리가 쉽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문제나 그 일 처리를 할 때 어려운 걸수록 지체하지 말고 일을 추진하는 것이 좋고 그렇게 할 때 편안한 마음을 갖는 여유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여덟 번째 노하우는 자기 자신을 훈련시켜라. 자,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뒤로 미루지 말고 즉시 일을 처리하고 아무리 힘든 일이라고 해도 미루지 말고 바로 하게 되면은 능률적인 일 처리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핵심이네. 그 어려운 일일수록 자꾸 피해가니까 자꾸 뒤로 미루잖아요. 어려운 일일수록. 그래서 어떤 분은 아예 제일 힘든 일을 먼저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 개인의 성품이라든가 개인의 능력에 따라 조금씩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것이 합리적이다라기보다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쉬운 일부터 시작하죠. 왜 그러냐면 첫 스타트가 힘드니까. 첫 번째 하는 일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할 때는 간단하고 쉬운 것부터 해서 2번, 3번 이렇게 점차적으로 그 난이도를 높여가는데 그 일의 성격이 좀 숙달되고 많이 했던 일이다. 그러면은 지금 얘기처럼 어려운 것부터 먼저 하면서 점차적으로 마지막에 쉬운 일을 하게 되면 오히려 또 마음이 가벼운 경우는 또 있겠죠.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는 이제 여러분의 그 형편과 환경, 재능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인 방법은 단계적으로 쉬운 것부터 이렇게 시작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원리는 행복을 연출하라. 자, 그래서 즐겁고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이 자기 연출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자기 연출. 그래서 때로는 그 자기가 러브 스토리의 주인공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인생을 정면 도전하는 이런 강한 힘의 소유자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이 찰리 채플린과 같은 이런 명배우가 될 때도 있고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재밌게 살고 싶잖아요. 멋있고 재미있게. 여러분 어떠십니까? 근데 그건 이제 나이에 따라서 좀 표현 방법이 틀린 것 같아요. 요즘 젊은이들, 요즘에 이제 20대, 30대 사회생활 막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들을 이제 웹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이렇게 또 TV 뉴스를 통해서 접해보면은 이 재밌게 사는 그런 세대예요, 요즘엔. 근데 예전에는 이제 표현이 자유롭질 못하고 또 사회 분위기라든가 어떤 지식의 한계라든가 전반적인 그 사회 흐름이 있어서 속마음은 그렇게 됐었는데 그렇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라든가 그 수준에 따라 좀 달리 들릴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 같은 경우도 요즘에 보면 이제 그 젊은 남녀들이 길에서 이렇게 포옹을 하거나 가볍게 포옹을 하거나 키스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눈에 띄는데 지방에 따라 또 다르겠죠. 어떤 지방에 가면 그걸 어이구 저 난리치네 이러면서 굉장히 뭐 남부끄러워하듯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하이스쿨만 돼도 고등학교만 돼도 애들이 차를 몰고 다니니까 그래서 그 주차장 하이스쿨 같은 데 가보면요 주차장이 뭐 어마어마합니다. 그 애들이 차 몰고
하이스쿨 고등학교 애들이 몰고 온 차가 그게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그게 주차장이.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공부가 다 끝나면 주차장에서 만나서 지네들끼리 포옹하고 그래서 키스도 하고 자연스럽게 헤어지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 한국적인 정서나 이 유교적인 관념에서 보면 좀 이게 어떻게 저럴까 이렇게 이해를 못할 경우도 있고 난처하게 생각할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 미국이란 사회는 법치 사회예요. 법치 사회. 아주 법을 지키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뭐 한국 사람의 뭐 10배에서 100배 이상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는 보이지만 도덕적으로 뭐 문란하거나 한국 사람들이 그냥 겉으로 쉽게 생각할 정도로 그럴 정도가 아니라 아주 엄격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더 보수적인 것 같아요. 미국 사람들이. 또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보면. 근데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그 태도, 그게 저기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제 행복하기 위해서 아주 자기 연출을 잘한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근데 요즘에 이제 한국의 젊은이들도 이런 면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미있게 살고 싶어 하는 면들. 자, 이런 것들은 참 좋은 겁니다. 인생을 뭐 재미있고 즐겁게 멋있게 살고 싶어 한다는데 그걸 나쁘다고 하고 그거를 가지고 딴지를 건다는 것 자체가 조금 그거는 이제 수준이 달라지는 건데. 자, 그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건 각자의 문제고, 이제 거기서 예전부터 세대 차이라고 하는 말이 지금 처음 생긴 게 아니라 옛날부터 있었어요. 세대 차이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도 나이 드신 분들, 요즘에 이제 어르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젠틀맨들이 옛날에도 이제 그런 말을 했으니까 요즘 애들 참 못 말려. 그런 말은 지금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옛날에도 있었어, 옛날에도. 그 사람들이 대부분 막연히 열심히만 살면 뭐가 잘 되겠지, 잘 사는 것이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맹목적으로 열심히 살아봤자 무미건조한 인생이 되기 쉽습니다. 또 어떤 일이든지 꾸미지 않는 그 자연스러움, 내추럴, 자연스러움이 인간에게 사실은 가장 편안한 건데, 근데 편안함을 준다고 그래서 옷을 입지 않고 뻘개 벗고 있는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당장 경찰 출동하고 이거는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삶의 묘미라는 게 옷을 입듯이 뻘개 벗지 않고 옷을 입듯이 자연스럽게 뭔가를 걸쳐야 되고 자연 그대로에다가 이 재미를 더해가는 그 자기 연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행복하기 위해서 자기 연출을 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게 조금만 살펴보면은 연출이 아닌 게 없어요. 다 연출이에요, 연출. 그거를 조금 과장해서 얘기하면 이제 쇼맨십이라고도 하는데 판매 기술이라든가 그러니까는 비즈니스맨들의 거래 관계도 연출이고 비즈니스맨들 그 판매 술법 그것도 연출이고 쇼맨십이라는 것도 있고 개인적인 인간관계 이것도 하나의 다 연출인데 우리 그 인생사의 그 하루하루가 일상 자체가 연출의 연속이다. 그러니까 개인의 일생도 연출을 잘하면은 멋스러운 삶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인생이라고 하는 건 이제 롱텀으로 봐야 되는데요. 오늘 당장 눈앞에 떨어진 것만 가지고 불행을 평가할 게 아니라 그 불행이 이제 새옹지마처럼 그 불행이 변해서 행복이 될 수도 있고 아무튼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즐겁고 재미있는 것입니다. 그 창조주가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나를 이 세상으로 초대한 이유가 행복하고 기쁘게 살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에 와서 이제 창조주를 기억하는 거가 있긴 있는데, 자, 그래서 재미를 찾아서 자기 자신에게 맞게 연출을 해서 행복해지도록 자기를 연출하는 습관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세 번째 원리는 매력적인 인간이 되라. 그래서 인간에게는 한마디로 표현할 수 없는 이 멋과 개성이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완벽할 수는 없지만 어딘가 호감을 주는 사람, 어쩐지 좋은 그 필링을 느낄 수 있는 사람, 이게 그 사람의 사실은 매력인데 여러분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매력을 갖고 계시나요? 우리가 사회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인간관계 가질 때도 이 어떤 사람은 호감이 없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미숙하긴 한데 뭔가 이렇게 매력적인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작은 거라고 그래도 자신만의 어떤 그런 매력 포인트가 있어야 되는데 매력 포인트 그 매력 포인트라는 게 이제 되게 보면 그 복장에 있죠. 옷을 뭘 입는지 그래서 이 단추도 옛날에 그냥 그 목까지 그냥 다 끼워가지고 예전에
제가 그 중학교 때 국어 선생님이 생각나네. 그 국어 선생님이 키는 보통 키였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중학교 때 70년대 초인데, 중학교 때 선생님 생각해 보니까 아주 그 장면이 그 선생님 그 사진이 제 얼굴에 이렇게 딱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살이 좀 통통한 이렇게 찌신 분인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키는 그렇게 크지 않고, 그러니까 한 170 정도? 키는 170 정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게 통통해 좀 몸이 통통한 데다가, 그러니까 목이 좀 두껍겠죠. 목이 두껍단 말이에요. 목이 두꺼운데 이 와이셔츠를 이 제일 첫 번째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꽉 그거를 다 잠그셨어요. 그 와이셔츠 단추를.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도 그 느낌이 중학교 1학년이었던 것 같은데 그 느낌이 어우 저기 목이 저기 저 단추가 터지지 않을까 아니면 목이 꽉 졸려가지고 힘들지 않을까 그런 느낌을 계속 받았던 것 같아요. 그 선생님 말씀하실 때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이 옷이 그 매력 포인트의 그 핵심이 되는 것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이제 머리 스타일, 헤어 스타일. 특별히 여자분 같은 경우는 이제 머리가 기냐, 생머리냐. 요즘에 또 염색을 많이 해요. 염색. 그래서 그 아무래도 동양 사람이 이제 금발식으로 아마 해서 노란물을 들였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서구인이 미국 사람이 그 노란물을 들이면 이제 금발식으로 되는데 한국 사람이 노란물을 들이면 조금은 그게 그 안티로 보여. 이게 거부감이 있게 뭔가 이제 그런 사람일수록 반항의식 같은 거. 그러니까 빨간 물을 들인다든가 이러면은 조금 반항의식 같은 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것도 제 자신의 생각도 이제 유교적인 관념이죠, 이게. 글로벌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근데 제 말의 핵심은 뭐냐면은 서구 사람이 하는 거하고 동양 사람이 하는 거하고 좀 차이가 있다는 거죠, 뉘앙스가. 그러니까 서구 사람, 미국 사람의 미국 사람에게서 느껴지는 매력 포인트하고 한국 사람에게서 느껴지는 매력 포인트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의 그 인종이라든가 자기의 키라든가 자기의 그 외모 같은 거를 고려를 해서 무조건 남을 따라갈 게 아니라 거기에서 자기 나름의 매력 포인트를 찾는 것이 효과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개는 이제 남자들이 여자를 볼 때 머리가 긴 여자, 그 헤어스타일을 많이 봐요. 그래서 그 전에 한번 TV나 그 리서치 기관에서 그 조사한 적이 있는데 남자가 여자를 볼 때 제일 처음에 어디를 보느냐 그래서 그게 이제 논란의 그 핵심이 되기도 했는데 제가 이 강의 시간에는 그 얘기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계실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래서 그 매력이 중요하대. 사람에게서 어떤 그 매력이 풍겨난다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이제 그 외모로부터. 자기가 이제 얼굴 같은 경우는 뭐 요즘에 또 성형수술을 해서 또 문제가 되긴 하지만 얼굴은 근본 자체를 바꾸긴 힘든 거고, 뭐 성형수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바꾸기도 하지만 그 이제 키는 뭐 늘릴 수가 없잖아요. 좀 늘리긴 한다 그래도 그렇게 뭐 한 150이었던 사람이 갑자기 180이 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키가 작으냐, 몸이 이제 몸 체질 자체가 통통하냐, 말랐냐, 홀쭉하냐, 뭐 여기에 따라서 자기가 이제 자기 나름의 그 매력을 이제 발굴해 나가야 되겠죠. 자기에게 맞는 거, 무조건 남을 쫓아갈 게 아니라. 자, 그래서 매력적인 인간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이 매력 포인트를 갖고 나갈 것인가, 요거 한 두 가지 정도만 노하우를 한번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제가 조금 전에는 이제 인간의 외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이제 인간의 업무 처리와 그 인간관계에 대한 그 중심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회생활 할 때 남들보다 성실하고 깔끔하게 일 처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매력을 느낀다는 거죠. 성실한 사람, 성실하게, 그러니까 자기가 좀 실력이 부족하다, 자기가 이제 경험이 좀 일천하다 이래도 그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업무를 그 깔끔하게 처리하는 거 있잖아요. 끊고 맺는 거를 깔끔하게. 그래가지고, 물론 이제 결실이 좀 적더라도, 스몰 리절트라고 해도 어떤 그 깔끔함, 그 명쾌함, 요거를 보여주는 게 상대방에게 매력 포인트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제가 오래전에 젊었을 때 제 그 단독주택에 산 적이 있었는데 그 집이 이제 좀 평수가 넓다 보니까 이제 보일러를 이제 돌리게 됐던 것 같아요. 지금 오래전이라 생각이 가물가물하긴 한데
그래서 아마 기름 보일러 같은데 이게 작동이 갑자기 멈췄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술자를 소개받아가지고 불렀는데 제가 이제 거기서 이렇게 지켜봤어요. 그 보일러를 어떻게 고치나 하고 봤는데 제가 눈치를 보니까 이 사람이 그 어디가 고장 났는지를 모르고 고치지를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랬는데 이 사람이 어떤 태도를 취했냐면은 거기 안에 아마 그 기름이 있었는지 아마 휘발유 등유인가요? 그 가정에서 사용하는 그 기름이 있었는데 그 기름에다가 호수를 연결하고 예전에 그런 거 많이 했는데 호수를 입으로 빨아가지고 그 기름을 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아마 거기에 남아있는 잔액이나 아니면 찌꺼기 뭐 이렇게 해서 자기 딴에는 그거를 빼냄으로써 어떤 가스도 빼고 뭘 해서 돌아가게끔 한다는 생각으로 그 고무호수를 입으로 이렇게 빨아가지고서 그 힘에 의해서 그게 나오게끔 그러니까 입으로 좀 들어가죠. 예전에 제가 그거를 많이 봤었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몸으로 때우는 거야. 몸으로 이제 자기가 그 실력은 안 되니까 어디가 고장이 나서 그 정확하게 그 진단을 해서 고치기에는 좀 미흡하니까 자기가 몸으로 때우면서 성실하게 아주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자기가 최선을 다한다. 성실하다. 그거를 이제 보여준 거겠죠. 그래서 결국에 와서는 고치지는 않았는데 돈을 줬던 그 기억이 나네. 오래전 얘기인데. 하여튼 그 성실함과 일 처리의 그 명쾌함,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되겠습니다. 무슨 일이 잘 진행이 안 된다고 할지라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웃으면서 하하하 하면서 사람을 대하고 그 일을 진행해 나가면은 그 싫다고 그러는 사람 없죠. 그게 하나의 매력 포인트로 그 인간적인 매력으로 상대방에게 전달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원리는 상대방을 칭찬하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칭찬하라. 근데 제가 이제 상대방을 칭찬하라는 얘기 중에서 이제 오늘 강의 내용은 이제 상대방과의 그 분쟁에 대한 걸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사람이 인간관계를 갖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그 의견이 서로 다르게 되고 분쟁이 생기게 되죠. 서로 간의 의견 충돌로 인해서 이제 화도 내고 뭐 신경질도 내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상대방을 칭찬하게 되면은 그 스무스하게 분위기가 좋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자신감을 갖게 하고 더 나아가서 칭찬을 해주면 상대방이 이제 희망에 부풀고 그것으로 통해서 인간관계에서 좋은 결과와 행복감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매력의 법칙입니다. 자, 잠깐 오늘 말씀드렸던 원리들을 요약 정리 간단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 편안한 마음을 가져라. 그래서 욕심에 대한 얘기를 장황하게 드렸던 것 같아요. 욕심. 이제 불행의 원인은 욕심에서 비롯되는데 욕심을 없애라. 그러면 편안한 마음이 된다는 것인데 욕심을 0으로 만들려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0으로 만들 게 아니고 이제 오바된 거, 과욕이라든가 인간의 그 객관적인 생각에 의해서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지나친 마음들을 이제 평정하게 컨트롤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편안한 마음을 갖는 그 노하우가 이제 8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심신을 쉬게 하고 안정을 취하라. 두 번째는 즐거운 마음으로 일해라. 그다음에 세 번째는 계획을 세워라. 그냥 마구잡이로 막 하지 말고. 네 번째는 모든 일을 한 번에 처리하지 말고 서두르지 말아라. 다섯 번째는 올바른 가치관을 가져라.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자신감을 갖고 내가 하는 일의 최고가 되어라. 저는 이거를 좀 강조하고 싶으네요. 자기가 하는 일의 최고가 되려는 마음. 물론 최고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 마음 자세와 가치관이 참 소중하고 귀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편안하고 느긋한 마음을 갖고 불안해하지 말아라.
그다음에 여덟 번째는 자기 자신을 훈련시켜라. 그래서 어려운 일을 피하고 자꾸 뒤로 미루는 것을 훈련화시켜서 업무 처리를 능숙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두 번째 원리는 이제 행복을 연출하라. 그래서 인생에 연출이 아닌 게 없다 그랬죠. 그래서 즐거운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기 연출이 필요한데, 보통 사람들은 그냥 열심히 살면 모든 게 잘 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히 산다고 되는 게 아니고 맹목적으로 살 게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목적의식을 가지고 항해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원리는 이제 매력적인 인간이 되라. 그래서 어떻게 이제 매력 포인트를 가질 것인가. 우리가 이제 외모에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고, 이 복장 중요합니다. 이 사람 만날 때는 복장이 중요해요. 그래서 좀 깔끔하게 하고, 옛날에 도산 안창호 선생이 여기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처음에 이제 그 시작을 했다고 그러는데요. 제가 그 장소도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그분이 했던 말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한국 사람 보고 이제 그 머리를 좀 단정히 해라. 머리가 흐트러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이 게으른 사람인지 성실한 사람인지 그 머리를 감았는지 안 감았는지 보면 안 돼요. 머리 근처에 가면 냄새가 나잖아. 머리 냄새가. 머리를 감은 건지 오늘 머리를 감았는지 머리 감은 지 며칠이 됐는지 그 미묘한 냄새가 나더라고요. 머리에서. 그러니까 이게 헤어스타일, 그다음에 복장, 남자 같으면 이제 뭐 넥타이를 맨다, 아니면 이제 뭐 와이셔츠, 그다음에 이제 뭐 신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구두부터 해가지고 뭐 굉장히 많죠. 복장과 외모에 대한 게. 그다음에 여기 이제 말씀드린 거는 이제 업무 처리에 있어서 이제 성실하고 명쾌한 업무 처리, 그다음에 긍정적인 사고, 이걸 통해서 업무 처리를 통한 그 매력 포인트를 가져라.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원리는 상대방을 칭찬하라. 그래서 이 칭찬을 통해서 분쟁을 방지하고 좀 화기애애하고 부드러운 가운데서 서로 대화도 나누고 상대방에게 칭찬을 넘어서 자신감을 갖게 해주고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대화와 만남을 통해서 거래를 통해서 행복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단계가 된다 그러면은 정말 수지 맞은 거죠. 자, 오늘 강의 매력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강의를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긴장하고 불안한 마음으로 들으셨는지. 아무튼 제가 말씀드린 그 편안한 마음을 갖는 그 노하우 잘 기억해 주셔서 행복을 위해서 자기를 연출하시는 분들이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력 포인트를 잘 가꾸고 일 처리할 때도 매력 포인트를 가꾸고 특별히 이제 상대를 칭찬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자신감도 주고 상대방에게 행복감을 전수할 수 있는 여러분 아주 놀라운 기적의 달인들이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